안녕하세요. 주신 거는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하는 뜻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재 31쪽 나갈 차례죠. 중개 업무 파트. 이 부분은 출제 비중이 적어도 5개입니다. 적어도 5개고 여기서부터 이제 몽땅 나오는 부분이에요. 파워포인트를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만드셨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중개 업무 파트인데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나오죠. 이건 기본서 110페이지입니다. 자, 업무 지역의 범위. 지금 현재 그 개공의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의 범위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 지역은 어디다? 전국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와 법인은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국입니다. 이때 법인은 분사함수를 두고 있죠, 지금. 그럼 분사함수의 업무 지역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수법인 잠깐만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법인도 업무 지역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법인도 전국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물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이해해 두세요. 다만 유일하게 제한을 받는 자가 누구? 중개인입니다. 그래서 중개인만 제한을 받는데, 중개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죠. 이 자를 얘기하는데 이 중개인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예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로 하고 있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하나여 중개인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원칙.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중개인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업무지역은 어디란 얘기예요? 인천광역시예요. 그러면 이 중개는 인천광역시 내만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물건만 중개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은 중개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요. 이 중개인의 유일한 예외가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 정보망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정보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거예요.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 있죠.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예요.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얘만 인정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또 다 충족해야 돼요.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해야 돼요. 나아가서 이 정보망에 공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유일한 예외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중개인이 소공을 고용했어요. 그럼 업무지역 확대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소공의 업무지역은 중개인의 업무지역과 동일합니다. 나아가서 이 다른 개공과 공동으로 중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업무지역이 확대란 있을 수 없다는 거.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중개인이 업무지역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개인의 업무지역 위반은 업무정지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손가락질 표시가 있는데, 중개대상물의 범위 있죠. 우리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건물, 입관공이 있어요.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개공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인도 지금 5가지 중에 제한을 받는 게 없습니다. 다만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만 있지 중개대상물의 이 범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아 중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업무의 지역적 범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중개사무소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로 들어왔는데, 이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확보해야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은 가설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면적 제한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로서만 써야 한다. 이런 규정 없다겠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고 뭐 나머지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익이 체결된 건물, 그다음에 다른 경우의 사용주인 건물 모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건축법상 중개사무소는 제1종, 제2종 근생에 설치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해석상 일반 업무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지난주 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이에요. 자, 이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은 일단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어요.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게 대원칙. 그래서 이걸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다만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예요. 법인이죠. 우리 법인인개혁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 꼭 둬야 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요. 그래서 둔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법인만이 유일하게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그럼 법인이 아닌 경우에요. 개인인 경우는 절대 분사무소 못 둡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과 예외를 위반한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란 말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거죠.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거다. 이거 당연히 설치 금지입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장소가 여기였어요. 등록 장소가 여기였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옆 건물 더 임차했죠. 여기서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이거 이중사무소 가진 거 맞죠? 자, 그런데 이 옆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그래도 이거 이중사무소 피해간다, 못 피해간다? 못 피해간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 가설 건축물일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건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 맞죠? 그래서 독립공간 확보하면 이건 이중사무소로 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공간을 두지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합니다. 이것도 다 금지돼 있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모두 금지다. 그러면 이거 이중사무소를 두든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든 이거는 죄질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재가 똑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이중사무소를 놓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 다음에 이중자에 걸렸습니다. 1-1이다. 그래서 1-1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중자 정리하고 가면요. 이중 등록을 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건 등록이 2개 이상이죠. 그 다음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합니다. 이게 이중 소속이에요. 그럼 이중 등록을 했던 이중소속을 했던 개공이 하면 이건 죄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고 형사처벌은 1-1입니다. 근데 이중사무소는 의무적 등록 취소죠. 의무적 등록 취소의 1-1이에요. 그런 임시설물 설치도 의무적 등록 취소의 1-1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고요. 전에는 이중사무소도 필취였죠. 필취였는데 요거 임시설물 설치 금지 규정 요게 들어오면서 이제 임치로 내린 거예요. 파라솔 놓고 했는데 중개업을 반드시 취소해 버리면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임치에 1-1로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판례를 잠깐만 짚고 가는데 설치가 금지되는 이중사무소예요. 설치가 금지되는 이중사무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이 말 이해되세요? 지금 두 번째 이 중개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가설 건축물이든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하면 전부 다 이중사무소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지금 등록 기준에서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죠. 근데 이중사무소 이용할 때는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무소, 이 사무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등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포함된다. 알아보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재를 위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준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따져봤어요. 그러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입니다. 이게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그래서 법인의 분사무소로 내려갑니다. 이건 교재 134쪽이에요. 자,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인데 먼저 분사무소는 이제 설치 요건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법인만이 유일하게 분사무소를 쓸 수 있는데 우리 법인의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추가할 수 없다.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인의 주된 중개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었어요. 그러면 서구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사무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등록관청 관할에 관한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도 없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분사무소 둔다. 그러면 서구에는 안 되니까 여기 같은 광명시 내에는 더 이상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다 하나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절대 추가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법인은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다. OX. O. 시군구가 기준이니까 시도별로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시도별로 들 수도 있다. 근데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때 시도별로 분사무소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X예요. 틀린 겁니다. 자, 근데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자, 다음에 분사무소의 책임자예요. 이분은 분사무소장님을 말하죠.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기본 요건 세 가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기본 요건 세 가지가. 이때 우리 특수법인이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생각보다도 잘 묻습니다.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근데요, 나머지 요건.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설치할 때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 없는 걸로 해석돼요. 다음에 동일 시군구에는 한 개수만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되는데 책임자 요건만 일단 배제했어요. 그게 우리 특수법인은 등록을 할 때 말이에요,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근데 책임자만 공인중개사 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요건. 이 요건은 설치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가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그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을 추가로 해줘야 되죠. 추가로. 그러면 이 추가로 의미는 그거라고 했어요.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여기 기본 보증이 얼마 끊겨 있어요? 2억이 끊겨 있다. 그럼 분사무소를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플러스예요. 그러면 광명시에 둔다 1억 추가, 종로구에 둔다 1억 추가, 다음에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추가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엄청 잘 묶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법인은 결국 보증을 하나로 끊는 거죠, 지금. 하나로.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4개소를 두고 있어요.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 얼마 돼야 된다? 6억. 6억 돼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광명시 분사무소 하고 난 거예요. 그럼 이 법인은 토탈 6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죠.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책임자는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그래서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를 미리 또 확보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에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원칙이란 말이 들어간 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사무소도 당연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권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자, 그럼 설치 요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제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우기가 불편하구나. 자, 그러면 분사무소 이제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에 관할 이 부분도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이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예요. 어디서 한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이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요. 여기서. 그러면 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광명시에 분삼 설치하더라도 이거 서구청장에게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행정 업무실을 여기서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자, 이 점 주의하시고 이때 내는 서류. 그럼 분삼 설치 신고서에다가 설치 요건 증명서를 그대로 첨부하는데 일단 그 분삼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에 대한 분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들어오라는 얘기죠. 다만 대장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럼 이건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 사유서 추가해 줘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에 다시 지연 사유서 첨부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거 들어와야 되고요. 다음에 보증 설정의 증명서류 들어와야 되죠. 이거 그래서 보증 1억 이상 둘 때마다 추가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서류 들어와야 돼요.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물어봤거든요. 이 부분을 잘 물어봤어요. 이게 등록과 결정적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는 보증관계증서 4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죠?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증서 4번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번호가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고 싶어도 못 낸다. 그래서 이제 보증은 이거 분사무소는 등록번호가 주된 사무소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첨부를 하게 돼 있다는 점 이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록, 이거 분삼 설치 등록할 때 책임자가 공인인증서 낸다고 했죠. 이 자격증 사본은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면 중개사무소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회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안 낸다는 점 일단 주의하시고요. 그럼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이 서류 냈어요, 안 냈어요? 자격증 사본. 안 냈죠? 이것도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갔죠. 그러니까 안 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이 맞아요. 그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것도 직접 등록관청이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 언급은 없지만 건축물 대장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역시 안 냅니다. 건축물 대장도 지들이 직접 확인해 다. 그래서 이거 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고할 때 내는 서류가 바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럼 이 분삼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겠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요거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다면 서구 조례예요. 이에 따른 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다. 이거는 시군구 조례라는 점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신고필증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고필증이 이제 나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필증 교부 및 통보인데 요건에 적합했습니다. 그럼 신고필증을 교부해요. 그럼 이거 참고사항입니다. 분삼 설치 신고서 서식에서요 처리기한이 7일로 돼 있어요. 그럼 신고필증 며칠 내준다? 7일. 7일 내 이제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보 절차가 있는데 그럼 신고필증 나갔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협회 통보사항 기억하죠? 다음 달 10일까지 등신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신고였으니까 통보하는 거 맞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이니까.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10일 내가 아니에요. 10일까지 협회에다 이 사실을 통보해줘요. 통보해주고 그 다음에 분삼 설치 예정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분삼 설치하는데 신고는 서구청장에 뿌린 거죠. 광명시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근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분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에요.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점 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럼 신고필증을 이제 재교부 신청합니다. 신고필증을 분실했다, 훼손했어요. 전부 다 이거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됐다. 그러면 당연히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이때는 종전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돼요. 이때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수수료 납부사에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수수료 납부사에 다 나왔어요. 이제 우리 과목에서 수수료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했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이 지자체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죠. 그럼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냐 이 문제만 남아있고,
그럼 수수료 납부 사유는 6번 있는 거예요. 응시원서 낼 때 응시수료 냈죠. 이거 있고, 다음에 그 자격증 분실했습니다. 그럼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죠. 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었어요. 그리고 등록증 재교부 신청합니다. 이거 수수료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한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었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재교부 신청합니다. 이때도 수수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수료 납부 사유는 지금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 증 교부 신청할 때 3번이고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입니다. 증을 정확하게 받을 때는 내요,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일단 주의해 주고, 다만 이제 이 응시수료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죠. 다음에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한다.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권을 수료되는 거죠. 해서 이 수수료는요, 지자체 조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응시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신청 수료예요. 이건 어디 조례다? 시도 조례죠. 관할이 시도니까. 근데 응시 등록 신청 수료부터 여기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료까지는 시, 군, 구 조례예요. 시군구 조례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일단 이해해 주시고, 이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 법상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거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건 지자체 조례라고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두시고, 이제 나머지 이거는 이제 미 말씀드렸는데, 법인은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둔다? 둘 수 있다요. 임의사항이었고, 다음 분사함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 물어보면 시험이 대단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2대,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예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소속이나 중개보존을 반드시 고용할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분사함소 책임자 1인만으로 구성된 분사함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도 당연히 결격사유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가능할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까지 분사함소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주로 분사함소는요, 설치 요건을 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신고할 때 서류 자격증사본은 내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고, 보증관계증사본은 내게 돼 있죠.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이 정도. 이게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하니까 영 안 맞네, 나랑. 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진도는 잘 나가서 좋네. 자, 33조 이제 공동사용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서는 138쪽에 있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인데, 이건 공동사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에는 이걸 뭐라 불렀다고요? 합동중개사무소, 합동사무소로 불렀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까운 합동법률사무소 있듯이 우리도 이제 그런 제도였는데, 이게 현재 용어가 공동사무소로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죠.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개공, B개공, C개공, D개공이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이게 공동사무소죠. 그러니까 개공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종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종별 제한 없죠. 그러니까 종별 불문입니다. 종별이 같아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A는 공인인계사용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에요. 다음에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입니다. 이래도 공동 사용되죠. 다만 C법인과 D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더라도 업무지역 외의 물건을 중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업무지역 제한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자, 즉 관할이 다른 등록관청을 달리한 자 사이에도 공동 사용이 된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에요. 만약에 이 중개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거예요. 서구에 있는데 이 D분사무소의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C법인은 등록관청이 서구청장이죠. 그러면 이 D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광명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개공사에서도 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럼 관할을 달리해도 같이 사용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법상 공동 사용 신고 제도라는 게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공동 사용 신고 제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 제도가 들어올 때는 이거 있었어요. 공동 사용 신고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확정시키면서 이제 삭제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사용 신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거 공동 사용가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설치 방법이 등록을 여기다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하나 임차해가지고 A, B, C, D가 등록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여기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하였을 때 공동 사용하는 다른 계공에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될 뿐 별도의 공동 사용 신고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건물주의 승낙서 아니에요. 공동 사용하는 다른 계공의 승낙서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 사용으로 합의합니다. 이 승낙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만 들어오면 될 뿐 별도의 공동 사용 제도가 없더라. 그러면 공동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다 각자란 얘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장의 등록 다 따로죠. 보증 설정도 다 따로. 소공사 중개 보존 고용도 다 따로.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 사용을 많이 해왔다, 안 해왔다? 안 해왔다. 거의 활용을 안 했습니다. 다만 악용만 해왔다 그랬죠? 악용. 그러니까 이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예외가 생긴 거예요, 지금.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악용을 어떻게 해왔냐면, 자, A의 중개사무소인데 A가 업무 정지 먹었어요. 그럼 A는 업무 못하죠? 못하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A는 일하러 출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겠어요. 커피만 마시러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다음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악용을 차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에게 승낙서를 주는 거예요. 공동 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단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이었어요. 이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B, C, D는 계속 업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차단이 그겁니다. A가 B한테 승낙서를 준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게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업무정지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못하니까 A가 C의 중개사무소로 옮긴다는 얘기죠.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도 없더라.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였는데, 근데 실무적으로 말해요. 중개사무소 문 자꾸 닫아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열어놔야 돼요. 이 사무소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A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이 사무소 계속 여기서 중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업하라. A는 폐업 신고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B가 등록을 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A 일하러 출근하면 절대 안 돼요. 맞죠?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업무정지 먹으면 전부 다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다른 사람 거 거는 거죠. 등록관청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죠. 압니다. 불시에 단속 나와요. 이거.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제도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의 형태로 넘어갑니다. 안 쓰니까 팔도 안 아프고 좋긴 좋네. 오늘 문제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갑니다. 이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가. 여기가 인천광시 서구예요. 서구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로 가자. 옆 건물이 마침 ቢ었으니까. 그래서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죠. 안에서 이전하는 게 있고. 자, 이제 서구에서 그만하자. 이거 광명시가 뜨고 있다니 광명시로 가자 해가지고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옮겼죠.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서구 내에 있던 분사무소가 있어요.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기는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의 이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표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안에서 이전, 관할구역 외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이 있는데, 먼저 따질 점이 우리 중개인입니다.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중개인 전국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래서 중개인이 불만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중개인도 전국으로 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중개인이 현재 업무적 제한을 받지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또 휴업기간 중입니다. 휴업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되죠. 근데 비싼 임대료 낼 필요 없어요.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맨 밑에 돋보기 표시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거기 1번 공동 사용하는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때에도 구성기업공사가 각자 신고하라고 했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각자 이전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요거 조문 하나 따지고 가죠. 개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랬죠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20조이랑 조문이거든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라고요? 10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초일, 산입이에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랬어요. 어디다 신고하라고요? 등록관청에. 그럼 만약에 이대로 내면 이 지문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틀렸다고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근데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맨 위에 실어놓은 거예요. 10일 내 어디다 신고하는 거라고요?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다만 관할구역 외로 갑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시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다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요. 21회 때 이걸 가로넣긴 했어요. 순서대로 올라라.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거 10일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거 그냥 알아보겠죠. 이걸 갖다가 국토부령이냐 대통령령이냐 정통으로 바꿔냈어요. 정통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시험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강 들으신 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 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 시험 지문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만 이건 정답이 아니다. 일단 제끼는 거예요. 일단 제끼는 겁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답 아니다. 일단 제끼는 겁니다. 제끼는 거고, 만에 하나 이렇게 정통으로 21회처럼 바꿔냈다. 국토부령이냐 대통령이냐 이거 선택해야 되죠. 그러면 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있죠. 대통령령은 주로 기준에 대한 사항이 여기 많아요.
그리고 수십 명이 관련되는 거, 시험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로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에. 그럼 분사음 설치 요건 우리가 방금 전에 봤거든요. 분사음 설치 요건은 대통령령에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령에 있을 것 같아요? 분사음 설치 요건. 그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있죠. 그럼 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어디가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있죠. 이건 수만 명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국토부령은 주로 뭐냐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절차 있죠. 주로 절차라든가 서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토부령에 있죠. 서식은 100%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그러면 절차는 주로 어디 있다고요? 국토부령에. 그러면 이거 절차로 봐야 되죠. 그러면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니까 이거 절차예요. 그러니까 뭐다? 국토부령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고용인 공부하는데 고용관계 종료되면 신고해야 되죠. 며칠 내? 10일 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10일 내에 신고하라,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라. 어디 있겠어요? 국토부령에 있겠어요? 대통령령에 있겠어요? 예? 국토부령이죠. 절차잖아요 지금. 10일 내에 신고하라. 그건 절차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억해 두세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풀이 때 이제 이런 스킬들을 많이 연습할 건데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단 정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끼는 거예요. 제껴놓고 이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절차는 주로 어디 있다? 국토부령. 그럼 우리가 숫자를 암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게 주로 절차 아니에요 지금. 주로. 그러니까 그건 대부분 국토부령에 있어요. 그다음에 주로 큰 기준이라든가 시험에 대한 사항은 어디 있다고요?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잠시 또 기억만 살리고 합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한 때는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등록 통지를 하여한다 그랬죠? 그럼 이 7일도 어디 있겠어요? 국토부령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우리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사항 확인하는 거 맞죠?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우리 등록증 서식이 아니에요? 서식이죠. 이런 식의 지문 멈칫할 필요가 없어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O.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역시 O.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O죠 다. 다 서식이잖아 이거.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이거 정답이다 아니다? 제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멈칫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정답 아니다. 근데 저렇게 가로형으로 해갖고 국토부령이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꼭 명심하세요. 주로 서식은 100%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절차는 주로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사무소 이전에 대한 절차 따지고 갑니다. 관할 안에서 옮겨요.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서구 내에서 옮긴다. 그럼 이전을 먼저 하죠. 사무소 먼저 옮기는 거예요. 먼저 옮기고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내에 신고 들어가고 그러면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 등록증을 제교해 주겠죠. 등록증 제교하는데 이거 처리 기한 신고서 서식상 7일로 돼 있어요. 참고하세요. 등록증 제교부, 신고필증 제교부 전부 다 처리 기한이 신고 서식상 며칠? 7일. 신고는 며칠 내에 한다고요?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고 그러면 신고는 관할이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거 맞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관할 안에서 옮겼으니까.
이때 서류는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사면이 등사 첨부하는 거죠. 등록증 원본이에요.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첨부에 들어갑니다. 이게 등사다. 신고할 때. 그래서 등사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 재규부 됐습니다. 그러면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아요? 신고니까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관할 안에서 이전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관할구역 외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전을 먼저 하는 거죠. 먼저 하고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기한 며칠?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10일 내에 신고하고 이때 관할이 문제죠. 관할은 어디다 해야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 이건 우리 주민등록 이전 신고와 전입 신고와 똑같죠, 지금. 우리 이사 간 곳에다 하죠, 지금. 그렇듯이 우리도 이사 간 곳에다 한다. 그래서 지금 광명시장에게 한다고 그러죠.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 서구청장을 뭐라 불러요? 종전의 등록관청.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종전 등록관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게 신고한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등록증 재규해 줍니다. 등록증 재규부는 처리기한이 일단은 신고사실상 7일로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특별히 서류 송부 절차가 있죠. 그러면 서류 송부는 그럴 겁니다. 이전 후에서 신고를 받았으니까 종전 등록관청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럼 종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송부하게 돼 있는데 이때 송부할 서류는 세 가지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송부할 서류가 지금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송부해 줘야 되죠. 이게 개공의 호적이라고 그랬죠, 이거. 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보내줘야 되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보내줍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 서류 송부하라고 그랬는데 등록 신청 서류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냈죠. 보내줘야 되죠. 보증관계증서 나중에 냈죠. 업무개 시험까지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서류도 보내줘야 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격증 4번은 보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 관련 서류 이거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관련 서류 다 보내줘요. 그럼 왜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주게 됐냐? 왜?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서류를 보내주는 이유가 이자가 서구에서 위법행위했던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행정처분 관련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이거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왜 1년간의 서류냐? 기억나세요? 우리는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맞게 되면 가중처벌하죠. 그러니까 1년간 행정처분 나갔던 서류들 전부 다 보내줍니다. 가중처벌하라고. 그래서 이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등등행위예요. 기억나세요? 등등행위다. 이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 그럼 이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등록증 재규해주고 서류 송부 절차 끝났어요.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맞죠? 당연히 협회에다가 역시 통보해줘야 된다. 신고니까 이거. 그럼 이제 행정처분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행정처분. 그럼 지금 서류를 이전 후에서 받았죠. 그죠?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종전이 한다?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면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깁니다. 광명시로 옮기는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강남구에 있었어요.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기한 며칠?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때 신고의 관할 어디다 해야 돼요? 강남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해줘야 되죠. 이걸 이제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강남구청장에게 들어간다. 그럼 이제 신고필증을 재규해 줍니다. 역시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 이거는 주된 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이렇게 돼 있어요. 협회 통보하는 건 당연히 해줘야 되죠. 다음 달 10일까지. 근데 하나의 통보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수지지 등록관청에 통보해 줍니다. 이 통보는 왜 있느냐?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겼는데 신고는 강남구청장에 해버렸죠. 그러면 둘 다 모르죠. 그러니까 둘 다에게 이전 전 이전 후에다가 지체 없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이거 그래서 분사무소는 설치를 했던 이전했던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행정업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란 절차가 다 있다는 얘기죠. 주된에서 분사무소에 통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밑에 손가락질하고 있는 부분인데 준공 등은 되었으나 건축물 대장 기재되지 야지한 건물로 중개사무소로 이전했어요. 그럼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되죠. 이것도 첨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 교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볼까요? 사무소를 중개사무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했거나 분사무소로 옮겼어요. 그러면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바뀐 거예요 지금? 사무소 소재지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재교부함이 원칙이죠 지금. 재교부가 원칙인데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사무소의 소재지만 바꿔놓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옮긴 거예요. 이때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고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돼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일단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우리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할까 안 할까요? 다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요.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엄한 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신고를 지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지. 주된 사무소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는 다. 그러니까 신고필증 원본 첨부하고 사무소 확보증명서로 첨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나머지 내용은 다 했어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은 다 했는데 이거 제재를 한 번쯤 기억하고 해야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했어요. 제재 뭐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일단 100과로 기하라고 그랬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신고 위반은 100과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35쪽에 게시, 명칭, 표시 광고가 나오죠.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